여러분 안녕하세요. 극한 수익 진행의 정재입니다. 저희 오늘부터 이 시간 극한 수익을 준비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최선을 다해 그리고 아낌없이 투자의 팁 챙겨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찾아왔습니다. 이 투자 전략 제시는 물론 그리고 여러분과 직접 소통에 나서니까요. 이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서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털어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이 좋을까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요. 1577-815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극한 수익을 검색해 보시면요.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 문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상담이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은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를 극한 수익으로 안내해줄 극한 수익의 전문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극한 수익으로 안내해줄 마르스 김덕석 전문가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 또 이렇게 주말에 또 아침에 보니까 느낌이 좀 새로운 것 같은데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도 아침 햇살처럼 계좌 따뜻하게 만들어주실 준비 되셨나요? 네, 사실상 이제 제가 항상 밤에만 좀 인사드리다가 이제 주말 아침이라는 좀 생소한 시간에 인사드리는데 왜 그러냐 한다면은 사실상 이제 평일이라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고 사실상 이 좀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시청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라도 정말 제가 대부분에 드리는 종목들이 좀 수익이 극한으로 치닫다 보니까 그 수익을 얻고 싶고 또는 보고 싶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말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간에 시간 좀 낼 수 있는 시간에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들, 배워갈 수 있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이제 주말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이 끝까지 양봉의 극한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함께 끝까지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양봉의 극한까지 갈 수 있도록 오늘 저희가 도움 챙겨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잘 담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 분석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 화, 수 이 코스피 지수가 상승 마감을 한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월요일에는 특히 외국인이 이 시장에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또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는데요. 다음 주 돌아오는 시장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먼저 월, 화, 수 지난 시장 어땠는지 정리부터 도와주시죠. 네, 사실상 일단은 지금 코스피 시장을 말씀드린다면은 좀 오리무중의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한다면은 지금 뭐 앞에 온이나 안개가 껴있는 상태다라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한치 앞을 모른다는 뜻이겠죠. 왜 그러냐 한다면은 사실상 대한민국 시장은 이번에 쉬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 쉰 것이 한국만 쉰 거지 실질적으로 해외 증시는 쉬지를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쉬는 동안에 해외 증시는 지속적으로 움직였는데 상방으로 갔느냐 하방으로 갔느냐, 하방으로 갔다는 거죠. 왜? 사실상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게 이 1분기도 겪었고 2분기도 겪었는데 이제 조금 뭐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명 이내로 줄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격리된 환자 자체도 1,700명 중에 거의 90%는 이미 끝났고, 그럼 해결된 거 아니냐 하겠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봤던 피해들을 이제 2분기에 지표 발표를 통해서 또는 기업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한 지금 당장의 효과는 끝냈지만 과거 1분기, 2분기에 받았던 것들이 이제 지표라든가 수치로 나타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마지막 하락세나 마지막 조정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긴 합니다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저점에 이제 우상향세가 이어지긴 합니다만, 이 상태에서는 하방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이 코스피가 눌림이 나오더라도 뭐 2020년 초처럼 뭐 대폭락이 나오고 대급락이 나오고 하락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부의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히려 눌리고 하락이 나온다면은 우리한테는 기회일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일 수 있겠다라는 그 기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또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그 기회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다음 주 시장 어디에서 좀 찾아보면 좋을지, 돌아오는 시장 속에서 특별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짚어봐야 할 이벤트나 포인트 좀 콕콕 짚어주시죠.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시기, 특히 이 총선의 압승 이후에 나올 만한 것들은 정책주다라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정책주들 중에서도 이 우리가 연휴 이전에 나왔던 이슈가 계약을 언제 하겠는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등교에 대한 계약 추진 방안에 따른 수혜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결국엔 중심보다 여당 핵심 정책주들이 움직일 것이다. 그 계약 관련된 것도 정책주고요. 거기 더불어서 충분히 정책 랠리가 나올 수 있으면 종목들이 넘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관련된 것들 오늘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 연휴 이후의 급등들 여러분들이 모두 쓸어 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돌아오는 증시 우리가 준비를 해봐야 할 텐데요. 우리가 집중만 잘 해본다면 그 기회를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하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준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접수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접수 방법이 이쪽에 떠 있는데요. 서울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1577-815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극한 수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또 통해서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극한 수익 검색해서 홈페이지 오시면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 문자들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대응 전략 필요하신 종목,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할지 이러한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 주 되짚어 보면서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저희가 간략하게 챙겨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포인트 정리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 종목 수익 안 나지? 언제 날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부분들은 저희 쪽으로 접수해서 궁금증 남겨주세요. 전화, 문자가 열려 있습니다. 계속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먼저 문자로 들어온 고민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하면 올라온 고민들 보니까요. 벌써 또 문자 주시고 계신 분들 계시네요. 이 중에서 제가 하나 골라보도록 할게요. 귀여운 마르스님, 부산산업 고민도 있고 극한 수익 1회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애청하겠습니다. 끝자리 7325님, 저희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넥센타이어 가장 먼저 보내주셨으니까 이 종목부터 풀어볼게요. 이번에 매수 가격이 5,710원에 비중 15%입니다. 미국도 경제활동 재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올라오지 않을까요? 바닥 같은데요? 라고 궁금증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넥센타이어 약 수익권에 계십니다. 이 비중도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수익이 나야 할 것 같은데요. 넥센타이어에 대한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사실상 이렇게 이 평일보다는 이 주말에 조금 이 바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문자로서 이 마르스한테 종목이 궁금하다 또는 이 손실난 것들이 있다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한 것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정말 최대한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많은 것들 좀 정보 이 문자 쏘셔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넥센타이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우리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여러 가지 이 업종을 타격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자동차 업계였어요. 그래서 실제 현대차 공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라든가 뭐 해외 공장들이 다 멈췄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현대차 공장들,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들이 멈춘다면 뭐가 멈추겠습니까? 당연히 타이어 공장들이라든가 휠 공장들이 다 멈추겠죠.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악재를 받은 게 사실이다. 근데 실제로 그래서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인 거의 뭐 3월 말까지 해서 뭐 하락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4월 초부터 이제 반등이나 상승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경제가 조금 정상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말들 나와주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공장이 재가동하기 시작한 건 최근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넥센타이어를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이 타이어 업계들이 비대면이라고 해서 실제로 만나지 않고 타이어를 교체해 준다든가 방문해서 교체해 준다든가 뭐 이런 서비스들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넥센타이어는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중기적으로 봐도 괜찮겠다. 왜? 안 좋은 일 당할 건 다 당했습니다. 나쁜 일 당할 건 다 당했어요. 그럼 이제는 나쁜 일만 안 당해도 긍정적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거의 본정권이니까 5,310원 잡고 홀딩 하시고요. 목표가는 상단에 6,500원 돌파하는 거 보면서 이거는 중기적으로 한두 달 정도 본다 생각하시고요. 천천히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좀 중기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정해주셨는데요. 손절 가격은 5,310원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6,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좀 천천히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요. 어떤 종목 풀어보면 좋을까요? 전화로 온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WK입니다. 이분의 매수 가격은 15,000원이고요. 비중이 90%입니다. 이 종목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두고 계신 상황인데요. EWK 매수 가격 15,000원에 비중 90%.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서 직접 만나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비중 많이 두셨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예, 도와주세요. 네, 저희가 종목 잘 접수해 드렸어요. EWK 비중을 90%다 두고 계시던데요. 방송에서 보다 보니까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 초보자라 그냥 네. 막 한 번에 들어갔는데 네네. 갑자기 그냥 소낙비가 와가지고 네. 이거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참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또 주가가 매수 이후에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예, EWK 저희가 대응 전략 좀 챙겨드릴게요. 전문가님, 이 종목 무슨 일인가요? 네,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침 식사하셨어요? 아이고 요즘 기운이 없습니다. 아유, 도와주세요. 아버님 기운 차리셔야 돼요, 아버님. 큰일 납니다. 예. 예, 아버님 제가 EWK 좀 깔끔하게 설명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버님 혹시 15,000원에 사셨는데
예. 혹시 15,000원이 좀 높게 사셨거든요, 그죠? 예. 이 예, 높게 예.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방송 보다 보니까 뭐가 좋다고 근데 처음이라 그냥 뭐 욕심부리다 그렇게 됐습니다. 아, 이거 누가 죄송합니다. 괜찮다 그래가지고 좀 욕심 부리셔가지고 비중을 예. 90% 태우신 거예요? 예예예. 예, 아버님 항상 얘기하지만 비중을 많이 넣으면은 그만큼 위험하겠죠? 예. 네, 아버님 다음부터는 욕심부렸습니다. 예, 비중을 조금 나눠서 매수하는 걸로 해요. 예. 예. 그래서 EWK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시겠지만 이 대주주의 지분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네네네.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아버님은 기업이 좋으면 투자하겠어요? 아니면 나쁘면 투자하겠어요? 좋쪽으로 해야죠. 그쵸? 근데 기업이 나빠 보이면은 돈 넣은 걸 빼겠어요? 아니면 더 넣겠어요? 해야죠 당연히. 그죠? 그럼 대주주가 물량을 뺐다라는 거는 이게 기업이 진짜 좋다 나쁘다라고는 우리가 확신 지을 수는 없지만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안 좋으니까 뺀 것 같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다 부른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예. 그래서 말씀드린 게 지금 거의 뭐 3분의 1 정도 많이 하락한 상태라 손실이 좀 크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말씀드릴 게 지금 일단은 저는 장이 지금 멈춰 있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열리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네. 그럼 비중 90%에서 저희는 단기 반등이 나왔을 때 빨리 매도를 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본전까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악재를 단기적으로 맞은 이후에 회복되는 시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네.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네. 그럼 최대한 저희 리스크를 줄이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버님.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와주세요. 예, 그러면은 아버님 네. 저희 일단 6,000원 라인 때 예, 반등으로 돌파 나오면은 저희 네. 절반 정도는 매도를 치고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6,000원이요? 예, 일단은 왜냐면은 저 손실 나는 거 굉장히 마음 아프고 힘든 거 아시는데 예, 예. 저희가 또 빨리 수익 낼 수 있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또 수익으로 바꿔드리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6,000원 이상 올라오면은 절반은 매도하고요. 네. 나머지 절반 정도만 저희 일단은 4,800원 잡으시면서 일단 절반만 들고 가고 절반은 6,000원 돌파 나오면 절반 매도하고 가는 걸로 할게요. 아버님 아시겠죠? 4,800원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요. 그거 말씀해 주세요. 4,800원 라인대를 보시면은 과거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 라인대가 4,800원이에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 구간 라인대에 한 번 더 지지 가능성을 기대해 보면서 4,800원 손절가 목표가는 일단은 6,000원 돌파하는 거 보면서 절반만 대응하는 걸로 할까요? 아버님 힘내시고요. 아버님 기운 힘내세요.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예, 아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전화 연결해서 시청자님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수고하십니다. 궁금하신가요? 예, 한화솔루션요. 한화솔루션 매수 가격과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21,000원에 20%요. 한화솔루션 매수 가격 21,000원에 비중 20%. 20%, 예. 이 종목은 매수하신 지 좀 되신 것 같아요. 2월 정도에 매수하신 걸까요? 예, 한참 됐어요. 한참 돼가지고요. 네. 코로나 터지기 전에 거의 매수가 근처에 왔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다시 급락 쭈르륵 내려가고 그러거든요. 그러게요. 네, 시장 영향도 좀 받은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게 또 3월 말쯤에 또 반등하고 올라오는 모습. 근데 힘이 좀 약해서 원래 시청자님 매수 가격까지 좀 올라올 줄 알고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시간 예, 너무 예. 걸리는 게 아닐까 고민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하나솔루션 저희 전문가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전략 예. 챙겨보세요.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목소리가 조금 젊으신 것 같아요. 제 아버님이랑 말씀 못 드렸는데 아버님 맞으신가요? 아버님 같은데 50대 후반이니까요. 일단은 일단 하나솔루션 말씀드리겠는데 예. 혹시 하나솔루션 21,000원에 매수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매수한 지가 한 1년 넘은 것 같아가지고요. 네네네. 1년 전에 그럼 그 당시에 예. 좀 괜찮아 보여서 매수하셨다 하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솔직히 전 업종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전 업종이 안 좋은 것 치고는 하나솔루션은 그래도 선방한 기업 중 하나였다라고 보거든요. 예. 네, 실적적인 부분이나 매출적인 부분에서 실제 이 태양광 부분은
타격이 예. 있거나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주가는 솔직히 거의 마이너스 50%까지 빠졌지만 기업 자체로는 타격이 없었다. 그렇다면은 주가가 이제 차트상으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하락한 거 비해서는 예. 사실상 매출 타격도 없고 지금 상황 자체에서 긍정적인데 이 급락한 거 대비해서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조금 나왔어요? 제가 볼 땐 조금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봐도 조금밖에 안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전 솔직히 말해서 이번 코로나19 타격이 단기적으로 세게 맞았기 때문에 상승도 단기적으로 빨리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좀 중기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매출 같은 부분에서도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대외 변수에 대해서 조금 흔들림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혹시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으시겠어요? 네요.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요. 막 그렇게 안 급하시면은 저는 조금 더 길게 보시면서 이게 눌리더라도 어차피 원래 전저점까지 오진 않을 부분이고 충분히 해볼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손절가 라인 때는 이 13,290원 라인 때 손절가 잡으시고요. 예. 목표가는 일단 이제 본전까지 한 방에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렇죠. 저희 천천히 가야 되니까 저희 그래서 16,000원 돌파하는 거 보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줄이지 마시고요. 비중 추가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저희 손절가 13,290원, 목표가 16,000원 잡으시면서 천천히 가져갈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가격 전략 잘 적으셨죠? 이 종목 아래쪽으로 13,290원, 위쪽으로 1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보유하시면서 가격 전략 잘 지켜보세요. 저희 다음에는 문자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새 또 문자가 쌓였네요. 이 중에서 극한 수익 첫 방송 축하드려요.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ST큐브 고민 보내주셨네요. 이번에 매수 가격 12,000원에 비중 30%,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고민 보내주셨는데요. ST큐브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뭐 연구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또 종목의 상승 탄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또 면역 항암제, 뭐 췌장암 치료제 뭐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슈는 있어요. ST큐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상 이제 ST큐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슈가 엮였던 기업들 중에서는 대부분 뭐 코로나가 아닌데 엮이고 아니면은 뭐 B형 간염 치료제인데 엮이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ST큐브도 그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가격대가 12,000원입니다.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볼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올라올 때 매수한 건 아닌 것 같고 이 눌림이 나올 때 반등 나오겠다. 왜 대부분의 일양약품이라든가 부강약품이라든가 눌림 이후에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일양약품도 백혈병 치료제였고 부강약품도 다른 레보비르라는 치료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반등하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매수를 하셨다가 크게 반등이 못 나와서 이제 손실 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손실이 줄어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ST큐브는 말씀드린 대로 난치성 암에 대한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원래 항암 물질을. 그래서 난치성암이라는 게 뭐 췌장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이게 난치성이에요. 치료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난치성암에 대한 항암물질을 만들고 있다 한다면은 이번 5월 말에 또 ASCO가 있습니다. 미국 종양학회죠. 그럼 종양학회 같은 경우 당연히 항암 이슈 받을 거고 8월 달에 뭐 있습니까? AACR 8월 달에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ST큐브를 지금 당장에서 매도하기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SCO보다는 AACR이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전 오면은 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저희 다시 매수 포지션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본전 왔을 때 치고요. 8월 길잖아요. 그래서 한 7월, 한 6월 말쯤 해가지고 눌릴 때 잡으면은 한 번 더 8월까지 해서 반등이나 상승세가 기대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매도가 일단은 목표가 12,000원 잡을게요. 손실 안 보고 나오는 걸로 하고요. 손절가 라인 때는 일단은 저점에 있던 계속 이제 지지받던 매물대 9,930원 지키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ST큐브 대응 전략 잘 기억해 보시고요. 다음 문자 고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이분의 고민 좀 들어볼게요. 우리손 FNG고요. 매수 가격 2,150원에 비중 80%입니다. 우리손 FNG 하면은 돼지열병 관련주로 과거 부각받은 바 있는데 최근에 또 이 이슈가 불거지면서 우려감이 나오고 있어요. 대응 전략 좀 챙겨주세요. 비중이 많으신데요.
네, 사실상 이제 돼지열병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의 이 돼지 그 가공 업체들이 좀 많이 쉬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 대한 이슈도 있고 돼지열병 이슈도 있는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 웬만하면 무리하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이 병에 대한 관련주들이 강세를 못 나타나고 있어요. 왜? 너무 올라가서. 그래서 우리손 FNG도 욕심은 안 부리고 손절가 작게 잡겠습니다. 손절가 2,010원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정고점 딱 보고 천천히 가도록 하겠고 손절가 목표가 원칙 꼭 지키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 꼭 잘 지키셔서 좋은 결과 나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민 종목들 저희가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 챙겨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간절한 소원, 이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전략을 종목으로 챙겨볼 건데요. 오늘 처음으로 첫 번째로 마르스 전문가님의 종목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전략, 정책 수혜주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앵커님은 차가 있으신가요 혹시? 네, 그러면은 혹시 무슨 차 타세요? 저요 그냥 휘발유로 갑니다. 휘발유 가세요. 네, 제가 오늘 왜 물어봤냐? 네. 차가 궁금한 게 아닙니다. 아, 네, 그럼 뭐가 사실상 궁금하신 이제 거예요? 수소에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가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수소차? 그쵸. 네. 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 바로 대우부품이라는 기업입니다. 대우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수소차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실질적으로 정부 정책 중에서 2018년도부터 계속 밀고 있는 거는 친환경차고 정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밀고 있는 것도 친환경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수소차에 관련된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실제 최근에 이 수소 운송비에 대해서 거의 50% 절감이 되면서 이 수소에 대한 연료비도 절반으로 줄겠구나. 그럼 당연히 지금의 수소차 이슈보다, 수소차 수혜보다, 수소차 지금 수요보다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 수혜주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우품은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음봉이 나오면은 매수를 하시면은 큰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만 등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상단에 2,600원입니다. 일단 상단 매물대가 돌파를 해줘야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6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 잡으시고요. 손절가는 저점에 있는 매물대 2,250원 잡으시면서 손절가 목표가 지키면서 그대로 정부 정책주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극한 수익을 안내해 주시기 위해서 이 전략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대우부품, 이 수소차 정부 정책 수익 기대감 가지고 또 과거의 상승 탄력 컸던 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르스 전문가의 수익 포인트가 한 번에 보이는 종목 전략 먼저 챙겨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마르스 전문가가 이 시간에만 특별히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극한 수익의 포인트 강의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말고 참고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종목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주말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상쾌하고 지금 여기저기서 새소리가 들리는 그런 약간 환청 같은 거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사실상 이제 평일에 좀 밤늦게 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이나 또는
평일에 시간이 없고 내가 여유가 없어서 못 보시는 분들이 주말이라도 충분히 여러분들 계좌를 2배, 3배 올릴 수 있을 만한 수익을 낼 이 극한 종목들, 극한 수익들을 얻어가기 위해서는 저희 매주 이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하는 이 극한 수익 함께 하시면서 꼭 많은 것들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뭘 준비했냐? 바로 여당의 핵심 정책 수혜가 될 수 있을 만한 급등 랠리 후속주를 제가 오늘 최초 공개합니다. 사실상 아시겠지만 제가 이 MTN에 나오면서 제가 급등 랠리가 나올 종목들을 공개합니다 하고 나서 급등 랠리가 안 나온 종목이 없어요. 실제로 이번 2월부터 4월까지만 하더라도 뭐 파미셀 120%라든가 부강약품 80% 아니면 한길과금부터 40~50%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100%, 80% 거의 상한가 2번씩은 급등이 나와줬거든요. 그 뜻은 뭐냐? 이제 급등이 나왔었으니까 이제 또 뭐 나올 게 없다는 소린가요? 그게 아니죠. 이제 시작이고 더 급등이 나오고 더 상승 나올 종목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렵지가 않을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종목이 급등할지 잘 모르겠다. 갈피가 안 잡힌다. 그럼 오늘 방송 보시면은 아마 갈피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이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얘기했죠. 여당의 총선 압승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최면에 걸려 있어요. 무슨 최면? 코로나19라는 최면. 아, 코로나19 관련주가 또 뛰겠지. 또 이번에 아시겠지만 내 마음에 불을 지피는 렘데시비르 긴급 승인 이슈가 나와줬죠. 그러다 보니까 아, 코로나19 또 가지 않을까? 또 찍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코로나19의 최면은 벗어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코로나19가 더 최악으로 달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다? 코로나19는 100 중에 한 20 정도로 던져놓고 80 정도는 여당 총선 압승에 대한 수혜주를 찍어야 된다. 왜? 코로나19는 11년 만에 역대급 폭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11년 만에 역사를 쓴 게 코로나19예요. 그럼 얘기하는 게 저는 코로나19를 놓쳤습니다. 그럼 전 11년 만에 역사를 놓친 거네요. 아, 그럼 저는 기회가 이제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번에 몇 년 만에 역사를 썼습니까? 30년 만에 역대급 슈퍼 여당이 탄생했습니다. 30년 만에 역사가 또 탄생했어요. 11년 만에 역사가 탄생한 지 거의 불과 몇 달 만에 30년 만에 역사가 탄생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11년 만에 온 역사 못 잡았다고 아쉬워할 건가요? 아니면 우리는 30년 만에 탄생한 이 역사를 다시 한번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걸 맞이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아, 여당이 300석 중에 180석을 차지했다는 것은 개헌을 제외하고 모든 것들, 모든 법안들, 모든 정책들을 거의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 지금 우리가 다른 데에 관심 쓸 게 아니라 여당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여당이 투자한 데가 어딘지, 여당이 어떤 정책을 하고 싶은지를 안다면 그 관련 수혜주들 얼마씩 가겠습니까? 상한가가 아니겠죠. 50%든 100%든 해볼 만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그러면 그 정책주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제 정책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정책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것들입니다. 실제 언택트 정책이 있습니다. 이 언택트가 뭐냐? 이 컨택트라고 이 사람과 접촉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컨택트를 접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언택트로 만든 게 언택트입니다. 뭐 그제 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택트 정책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계속 밀고 있죠. 실제 원격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원격 뭐 이 재택근무라든가 그 실제 언택트 정책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남북 경협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실제 여당과 야당이 가장 대립을 많이 하는 한쪽에서는 법안을 5개를 제출하지만 5개를 거부하는 게 그게 바로 남북 경협이다. 그래서 남북 경협 정책이 있고요. 세 번째가 뭐예요? 신공한 정책입니다. 우리 대규모 국책 사업을 이제 못하던 걸 진행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신공한 정책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친환경 정책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2018년도부터 계속 밀고 있는 거는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 이슈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우리 정책이 이렇게 4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정책주가 간다 했으면은 이 정책주도 올라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해 보자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언택트입니다. 이번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뭐 얘기했습니까? 아, 지금은 한국형 뉴딜이 필요하다. 디지털 뉴딜이 필요하다.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일반 사업이나 일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만큼이나 이제는 뭐다? 원격 의료,
또는 원격 교육 또는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일상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특수 상황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5G와 모든 걸 이용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번에 온라인 강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특히 내 아들, 딸이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침대에 누워서 강의를 봅니다. 또는 옆에서 과자를 까먹으면서 강의를 봅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제 조카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해소돼야 될 거나 또는 더 성장돼야 될 거, 더 발전돼야 될 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택트 관련된 이 원격 의료, 원격 교육이 비대면 산업을 육성을 시켜야겠다. 그 비대면 산업 육성시켜서 그 비대면으로 디지털 일자리를 육성을 시켜야겠다. 결국에는 뭡니까? 언택트 관련 산업을 육성을 시키겠다는 소리구나. 언택트 관련 이슈가 나오겠다는 소리구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택트 관련 정책이 나와주면서 수혜주들이 급등이 나와줬죠. 뭐가 급등 나왔나요? 보겠습니다. 바로 비트컴퓨터입니다. 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 실제로 의료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격 의료 수혜를 받고 주가가 이 저점에서부터 상승세 거의 상한가가 연속으로 2번 이상 나와주면서 주가가 190%가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주가 한번 뛰면은 이렇게 100%씩 급등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주가가 급등세가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쭉쭉쭉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190%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은 작은 수익은 아니라는 거죠. 왜? 언택트 수혜를 받았으니까. 또 뭐 있습니까? 이거는 원격 지원 관련주입니다. 아이소포트죠. 제가 MTN에서 공개도 했었던 종목입니다. 실제로 원격 지원을 국내 거의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가 이 원격 지원 수혜를 받아서 재택근무 이슈도 같이 있겠죠. 주가가 100% 이상 올라가면서 거의 200%까지. 상한가는 뭐 쉴 수 없이 나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상한가 두세 번 연속 나와주면서 200%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 수혜주가 엮인다면은 100%씩 200%씩 급등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언택트 정책 수혜주도 올라갔네요. 근데 나머지 정책은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신공한 정책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대규모 국제까지 뭐 있냐? 이제 한번 진행해보자. 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허락 안 받아도 돼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야, 국제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대규모 국제까지가 뭐가 있나 확인해보니까 신공항이 남아있네라고 나온 거죠. 이 신공항이라는 게 뭐냐 한다면은 쭉 내려가서 가덕도와 밀양이 있습니다. 근데 가덕도에다가 신공항을 설치할 거냐, 밀양에다 설치할 거냐 말이 많았습니다. 실제 밀양은 대구 경북, 가덕도는 이제 부산 경남에서 막 싸웠습니다. 어디다 할까 하다가 둘 다 부적합이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부적합 떴으면은 김해로 가자 했다가 또 김해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규모 국책사업 재추진하면서 아마 신공항이 이번에 재추진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나와줬다는 거죠. 이 또한 국책사업, 정책이라는 거죠. 그럼 정책 이슈 단 하루 받았습니다. 하루 받고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가덕도 주변에 있는 동방성기입니다. 가덕도 주변에 회사가 있죠. 그 동방성기가 하루 만에 22% 급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날까지 정말 조용하던 종목이 정책 이슈 하루 받았다고 하루 22%, 20% 넘는 급등을 하루 만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시장이 민감합니다. 이슈 조금만 툭 쳐주면 바로 20, 30%, 30, 40% 뛰는 게 정책주라는 거예요. 신공항 그동안 말도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고 조용히만 가던 신공항이 이슈 하루 딱 뜨면은 바로 20, 30% 급등 바로 쳐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적은 상승은 아니네요. 그 다음 정책은 뭔가요? 제가 아까 강조를 드렸던 남북교육 정책이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지금 김정은이 사망을 했네, 살아있네 말이 많았는데 김정은 지금 살아있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망을 했어도 남북교육 이슈는 있었을 거고 살아있다면 당연히 더 긍정적이었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쪽으로 휘어졌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남북교육 정책이 뭡니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철도죠. 왜 철도가 중요하냐? 지금까지 계속 이루려고 했으나 실패했던 거예요. 뭘 이루려고 했나요? 항상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반도가 쭉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러시아,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중국, 그리고 여기가 북한, 남한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강릉을 떠나서 제진을 넘어서 원산을 지나서 함흥을 지나서 나진 하산, 여기 블라디보스톡 넘어서 중국 넘어서 유럽, 이 영국 런던까지 쭉 이어지는 이 대륙을 잇는 철도를 만들자라는 게 정부의 정책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뭐 남북기업 정책을 떠나서 이게 우리가 유통수단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바다로 옮기고 비행기로 옮기던 것들을 우리는 이제 뭐다 대륙으로 옮겨올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흔히 이 모든 것들을 바다로 가고 비행기로 떠나던 것들을 그냥 기차 타고 전국을 돌 수 있는 겁니다. 전 세계를.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된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남북 경제 협력 사업으로 철도 연결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53년 만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남북기업 정책 이슈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죠. 이거 미국 제재 대상 아닙니까? 대북 제재 대상 아니에요. 대북 제재는 아닙니다. 밝혀졌어요. 이미 대북 제재 아니라고. 오케이. 그래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나요?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아티아입니다. 이 철도 신호 제어를 하는 기업 중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철도 신호 제어 기업 이슈가 있으면서 사실 철도가 뭐 이걸 연결할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출발해라 말아라, 또 앞차의 간격을 지켜라 말아라, 이게 철도 신호 제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상한가 한 방, 두 방, 급등세가 얼마? 130%. 거의 뭐 한 일주일 만에 130%가량 급등세가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급등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한 130% 올릴 정도면은 적은 상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정책 수혜주가 민감하다는 겁니다. 아까 언택트 관련된 비트컴퓨터도 190%, 대아티아이도 지금 뭐 130%,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이전에 나왔던 동방성기도 하루 만에 20%다. 그럼 또 다른 점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이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북한의 기차 어떻게 했습니까? 노후됐겠죠. 그러니까 그 기차를 새로 만드는, 기차의 완성차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 현대로템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무거워요. 시가총액이 조가 넘습니다. 이 조가 넘는 기업이 주가가 85%를 급등을 시켰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시가총액이 그렇게 많은 종목, 높은 종목이 주가를 85% 2배까지 끌어올리냐. 그게 바로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것도 100%씩 끌어올려주는 게 정책주고, 그 정책 수혜주들만이 급등세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정책주들 보니까 비트컴퓨터 190%, 알소프트 200%, 그다음 실질적으로 뭐 종목들 보니까 대부분 뭐 대아티아이 130%, 현대로템 85% 다 급등세 정책주들이 100%씩은 갔네요. 그럼 그 후속 정책 뭐가 있을까요? 그 후속 정책은 바로 이겁니다. 집중합니다. 수소차 로드맵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이제는 뭐냐, 수소차 관련된 보험까지도 만들 거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뭐 점검하는 것도 빼겠다. 수소차에 대한 24개 정부 과제를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거죠. 왜? 전 세계 차량 판매량의 2030년까지 30%는 친환경차다. 그럼 우리도 수소차 전기차에 투자해야 되고, 수소차 전기차 정부 수립해야 되고, 정부 정책으로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소차 로드맵 수립이 완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수소차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성장시킬지 나온 거고, 그럼 성장될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왜? 유럽 공장 가동되죠. 미국 공장, 멕시코 공장, 대부분의 러시아 공장 다 가동됩니다. 현대차 공장들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는 성장할 일밖에 안 남았겠구나. 뭐 이거 이슈 가지고 그럽니까? 라고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이거죠. 바로 수소 운송비가 반값이 된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우리가 수소차를 타는데 수소 충전하지 않습니까? 이 충전비가 반값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원래는 한 번 들여올 때 한 340 정도 들어온다 한다면은 이게 한 2배 정도로 뜁니다. 그러면은 반값으로 줄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략 이 단가가 거의 뭐 600 얼마에서 300 얼마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략 절반 정도로 돈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소에 대한 수요,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더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까지 정책주들 다 100%씩, 130%씩, 150%씩 급등 나왔는데 급등 안 나는 정책보다 친환경 수소차 정책은 급등이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는 뭡니까? 여당의 핵심 정책 수혜인 수소차에 대한 상한가 후속주를 우리는 이제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대부분 100%씩 갔는데
이 수소차만 100% 못 갔다, 150% 못 갔다. 그럼 수소차도 이제부터 단기 반등, 단기 상승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수소차에 대한 상한가 후속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3종목을 준비했는데 2종목은 방송에서 공개해드리고요. 나머지 1종목은 어디서? 가장 핵심 종목은 온라인 무료 방송. 언제?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11시 30분에 마르스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그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이 수소차 대장주 한 종목 공개하니까요. 11시 30분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 꼭 참여해서 종목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그럼 오늘 정말 다양한 종목 전략들 크게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목은 한 손 가득 무겁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양손 무겁게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 하나 더 들어봐야 될 텐데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 붙여지면은 이 조용하던 종목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해 봤습니다. 남북 경협 정책 수혜주도 그렇고 신공항 관련주도 그렇고 마지막에 이 수소 관련한 이야기도 참 기대가 되는데 두 번째로 전략 준비하신 건 그와 관련된 종목인가요? 네, 당연히 이제 수소차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3종목을 준비했는데 그중에 이제 2종목은 방송에서 공개한다 말씀드렸죠. 아까 첫 번째 종목은 대우부품이었고 네. 두 번째 종목은 유니크라는 종목입니다. 이 유니크는 뭐 하는 기업이냐 한다면은 사실상 현대의 이 수소차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여당 정책에 따른 수혜주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나 주가 우상향이 기대가 된다. 지금 딱 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기차 이 철도 관련주들이라든가 언택트 관련주들 대부분 뭐 뛸 때 100%씩 150%씩 뛰었어요. 근데 딱 봐도 해봤자 얼마 돼 보입니까? 한 3, 40%밖에 안 돼 보여요. 그럼 얘기하는 게 급등 이후에 또 그마저도 눌렸습니다. 그러면은 눌림 이후에 반등이나 눌림 이후에 상승이나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인 유니크를 가져왔고요. 이 목표가는 지금 구간에서 7,000원입니다. 7,000원이 저희 지금 목표가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6,000원 라인대 잡으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수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하셔라라고 매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종목 유니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 챙겨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종목 모두 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오늘 저희 극한 수익 첫 번째 종목 전략들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 수소차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 몰아서 집중할 만큼 그만큼 자신감 있는 종목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보셨다가 다음 주 극한 수익 누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인데요. 아쉬운 분들은 잠시 후 마르스 전문가의 무료 방송 이어집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극한 수익을 검색해 보시면요.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극한 수익 홈페이지를 통해서 마르스 전문가의 무료 방송에 참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르스 전문가의 얼굴 밑에 방송 버튼, 방송 보기 버튼이 반짝이고 있죠? 버튼을 클릭하시면 잠시 후 무료 방송 시작되니까요. 그곳을 통해서 다음 주 여러분들 극한 수익 내는 방법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극한 수익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내용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 성공 투자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 더 강하고 더 센 종목 준비해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극한 수익은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